동네에서 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내일이 드디어 연휴 시작이에요. 다들 오늘 아마 많이 안 들어오시겠죠? 다들 어디에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보통은 뭔가 연휴 전날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시기 바빴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책을 읽으러 지금 꿈꾸는 옥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네, 이렇게 꿈꾸는 옥탑이라는 공간이고요. 제가 이제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마땅하게 방송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꿈꾸는 공간이란 옥탑이라는 카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신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네, 그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현대백화점 있고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광성님 본방은 처음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분위기 있죠, 여기. 근데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지금 다들 추석 전이라서 친구들 만나서 술 드시러 가신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오늘 책방 우리 라이브 방송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저는 그 고양이 듀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실제로 시골에 막 강아지 지난번에 보셨죠? 저희 봄남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도 하고 약간 뭐랄까 고양이는 까칠한 매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듀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오늘 듀이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국님 오늘은 알람이 울렸다고 이 페이스북에 알림을 좀 어떻게 맨날 보내달라고 좀 하던가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강아지를 좋아하시나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아지를 좋아하시면 공감하기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좋아요, 개는 공감하기. 고양이 좋아요, 개는 공감하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갑자기 파란색이 막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이, 요즘은 남자분들이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빨간색이 막 올라오고. 네, 지금 빨간색 강아지가 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광성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간 개과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데 좀 까칠한 매력을, 고양이 같은 매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좀 오래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네, 8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용화님 책벌레나 책읽지라 전용 앱으로 앱 만들까요? 일단 그러면 원센텐스도 깔고 책읽지라 앱도 깔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앱을 만들어 보니까 앱을 깔고 오랫동안 써주시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신다면 앱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주남님은 집사라고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주셨네요. 한번 고양이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 1월 18일은 몹시 추운 전형적인 아이오와 겨울의 아침이었다. 전날 밤의 기온은 영하 26도에 바람까지 불어 매서운 추위가 코트를 파고들어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늘 그래왔듯 그날도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 7시 반,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10블록 거리에 있는 직장에 도착했을 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는 4차밖에 없었다. 길 건너의 스펜서 공공도서관은 마치 죽은 듯 보였다. 주인공이 아니라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게 실화고요. 소설이 아닌 실화고요. 실제로 도서관 관장님이신 거예요. 스펜서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추운 겨울날 이 스펜서라는 지방도 굉장히 추운 동네이고 출근을 하는 길이에요. 밤중에 히터가 자동으로 들어온다곤 하지만 이른 아침에 도서관은 냉동고가 따로 없다. 도대체 누가 아이오와 북부 지역에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곧장 직원 휴게실로 가서 코트를 걸고 커피를 내렸다. 휴게실이라고 해봤자 전자레인지와 싱크대가 딸린 작은 부엌에 지저분한 냉장고, 의자 몇 개,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 한 대가 고작이었다. 그래서 직원 휴게실 한가운데는 뒷벽을 끼고 뚜껑이 달린 커다란 금속 상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상자 위로는 파이프가 솟아올라 벽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파이프의 반대편 끝은 도서관 건물 뒤 골목으로 이어진 수납구로 도서관 근무 시간 후에 책을 반납하는 곳이다. 반납함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온다. 쓰레기, 돌멩이, 눈덩이, 음료수 캔까지. 사람들이 따라할까 봐서 사서들이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어느 도서관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비디오 가게들도 요즘은 없어졌지만 비슷한 사정일 것 같다. 벽에다 구멍 하나만 뚫어놓아 보라.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다. 특히 우리 도서관 뒷골목 맞은편에는 마을 중학교가 있어서 반납함은 순환의 연속이다. 오후 시간대에 반납함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나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몇 번이나 있다. 아이들이 불꽃놀이용 화약을 그 반납고에 던진 것이다. 그날도 카트를 끌고 다시 휴게실로 가려는데 도서관 직원 진이라는 친구가 방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는 걸 보았다. 무슨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요? 반납함에서요. 무슨 동물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동물이요. 반납함 속에 동물이 있나 봐요. 바로 그때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금속 뚜껑 안으로 나지막이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동물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목청을 가다듬으려고 했을 때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원래 거기 통로는 골목의 반납함 입구는 너비가 몇 센티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다. 무슨 짐승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일까?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안에 있는 게 그저 다람쥐길 바라며 반납함 뚜껑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거기는 냉동된 고기를 얼려놓아도 좋을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찬 공기에 숨이 막혀 호흡을 고르다 바로 그때 문득 새끼 고양이를 보았다. 그 아기 고양이는 반납함 왼쪽 앞부분에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를 폭 파묻은 채 다리를 모두 안쪽으로 말아넣고는 되도록 작게 보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책들이 반납한 천장까지 어지럽게 쌓여 있어서 고양이는 부분적으로만 보였다. 그러자 그 고양이는 천천히 슬픈 몸짓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다시 푹 꺼졌다. 씩씩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숨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온몸이 녹는다고 표현하면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온몸이 노긋노긋해졌다. 난 원래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에다 시골 농장에서 자랐고 인생의 굴곡도 겪을 대로 다 겪어본 터였는데 이건 정말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반납함에서 고양이를 꺼냈다. 양손으로 감싸자 새끼 고양이는 손 안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때 새끼 고양이의 나이는 생후 8주 정도였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태어난 지 8일도 채 안 된 새끼처럼 보였다.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였다. 나는 녀석의 심장이 뛰는 것과 숨쉬는 걸 느낄 수 없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온기라곤 전혀 없는 듯 했다. 내 체온으로 데워주려고 가슴에 살포시 안아보았다. 녀석은 바둥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을 파고들더니 자기 머리를 내 심장 위에 기대는 것이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죠. 나는 제안했다. 직원 휴게실에 싱크대를 따뜻한 물로 채우고 나는 고양이를 안은 채 팔꿈치를 넣어 수온이 적당한지 확인했다. 새끼 고양이는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스르륵 미끄러져 물속으로 들어갔다. 샴푸를 꺼내왔고 나는 고양이를 천천히 정성 들여 쓰다듬듯이 씻겼다. 물은 점점 진한 회색으로 변했고 심하게 떨던 고양이가 이제는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도 이놈이 살려는 투지가 있구나.
우리는 공작 시간에 쓰는 드라이어로 고양이를 말렸다. 그리고 약 30초가 지나자 아름다운 깃털의 오렌지색 줄무늬 고양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외관이 너무 더러운 나머지 이제껏 회색 고양이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네, 손님이 보내주시네요. 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반납함에서 고양이를 꺼내고 나는 여러 생각을 해보았다. 옛날에는 흔히 도서관에 고양이를 두었던 전례가 있었고, 도서관을 좀 더 친근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내 계획. 그리고 내 가슴을 파고들며 나를 믿는다는 얼굴로 올려다보던 새끼 고양이의 표정까지. 그래서 직원 중 하나가 이제 이해를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는 이미 답이 준비돼 있었다. 글쎄요. 난 마치 떠오른 생각인 양 대답했다. 우리가 한번 키워보죠 뭐. 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는 첫날부터 너무나 행복해했다.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안아보고 또 어떠한 자세로 안고 있든 간에 고양이는 놀라거나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 절대 물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람 손 안에 녹아들듯이 안겨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곤 했다. 여러분 혹시 뒤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간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1초도 고양이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일을 하러 고양이를 내려놓으면 적어도 5명은 달려들어 고양이를 안고 쓰다듬고 보살피기에 바빴다. 우리는 이튿날 아침 늦지막이야 도서관 외부 사람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메리 휴스턴으로 스펜서의 지역 역사학자이자 도서관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사실 그 전날 나는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있던 스키지 체프먼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스키지는 독서 강도 아니었고 스펜서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다. 나는 두 번째로 마을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는 도서관에 동물을 들일 수 없다는 법규는 없다는 걸로 안다고 했고 실제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해도 열심히 알아볼 열의는 전혀 없는 듯 보였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동의,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동의와 변호사의 허락을 얻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보시겠어요? 처음에 고양이를 일주일 후 스펜서 도서관의 새 식구라는 헤드라인으로 듀이 이야기가 스펜서 데일리 리포터의 일면을 장식했다. 반 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사는 듀이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을 소개하며 구식 도서관 카드 카탈로그 서랍장 위에 앉아 수줍지만 자신있게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조그만 오렌지색 새끼 고양이의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 네, 주남님 책 검색하고 왔다고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 책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책이라고 추천해 주셨던 책이었어요. 언론을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하다고 항의했다. 나를 비롯해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낸 항의 편지는 성경에나 나오는 불과 유황비를 내릴 듯한 기세였다. 그 편지는 어린이들이 급성 천식 발작으로 쓰러져가고 임산부들은 고양이 배설물에 노출되어 유산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은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대다수가 시험 삼아 아이들을 한 번씩 데려오고는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그중 한 가족이 도서관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왔다. 어머니가 알레르기 때문에 그토록 우려했던 아이는 듀이 옆에 나란히 앉아 한껏 고양이를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저스틴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전 이 애가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어요. 얘는 벌써 듀이를 사랑한대요.
나도 이미 듀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듀이를 사랑했다. 어떻게 듀이의 매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아름답고 사람을 잘 따르고 사교적이고. 더구나 정말로 신기한 사실은 듀이가 우리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이 고양이는 낯선 사람 곁에서도 너무나 편안해했다. 이 녀석의 태도는 마치 아니,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곧 깨달았다. 듀이는 자신을 단지 평범한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녀석은 항상 자신을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녀석이 옳았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듀이는 계속 공생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 마을이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태백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을은 사실 농업의 마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도시 공동화가 벌어지는 그런 마을입니다.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펜서 씨는 마을로 산타클로스를 부르곤 했었다. 스펜서의 가게들은 돈을 모아 행사를 개최해 하와이 여행을 경품으로 내걸곤 했다. 스펜서의 가게들, 특히 1979년에는 마을 가게들이 엄청난 상황이어서 가게 앞에 산타를 위한 스탠드조차 세울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1985년에는 시내의 25개 가게가 텅텅 비어서 30%의 공실률을 보였다. 당연히 하와이엔 경품 행사도 없었다. 산타클로스도 간신히 마을로 부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이 상황에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랜드 오레이크스가 문을 닫았을 때 도서관에 일자리 은행을 설치해 구인 리스트나 구직에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책, 그리고 직무 요건이나 기술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컴퓨터를 구비해 마을 사람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컴퓨터를 처음 보았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마을은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였다. 나처럼 직장이 있는 사서도 우울함을 느낄 정도였는데 해고당한 공장 노동자, 파산한 자영업자들, 농장이 파산해 실직한 농부들은 얼마나 암울했겠는가. 그러던 중 듀이가 우리 품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사실 듀이가 누구를 먹여 살린 것도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도 아니고 듀이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기에 이 사건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런데 듀이는 잠시나마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잊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일자리 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러 오는 남자가 있었다. 일자리 은행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농부가 아니라 노동자였다. 예전에 직장에 있었을 때와 똑같이 늘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던 그는 절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력서 작성법 책을 꼼꼼히 읽었고 우리 도서관이 작성한 구인 리스트도 종종 살펴보는 듯 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묵하고 꾸준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점차 그의 구부정한 등에서 깨끗이 면도한 얼굴과 깊어지는 주름에서 무거운 실직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었다. 듀이는 매일 아침 이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항상 내침을 당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듀이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가 웃는 것을 보았다. 아직 등은 구부정하고 눈가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웃고 있었다. 듀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을지 몰라도 1988년 겨울에 그 녀석은 스펜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아기 고양이를 마을 전체에 안겨주기로 했다. 듀이는 스펜서 공공도서관 고객들의 친구였다. 나는 도서관 입구, 일자리 은행 코너 바로 옆에 상자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여러분 무릎에 앉아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고양이 아시죠? 여러분과 함께 신문을 읽는 고양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이 고양이는 여러분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써붙였다. 그런데 이
콘테스트에 무려 397명이 응모를 했다. 397명. 도서관으로서는 획기적인 수학이었다. 듀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거기 들어온 그 이름 콘테스트에 들어온 이름들을 보면 라자냐를 좋아하는 고양이 만화 가필드가 인기 절정이었을 때라 가필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나인 라이브스에 나오는 사료를 선전하는 고양이 모리스도 나와서 표를 얻고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결국 50명 이상의 표를 얻어 선택된 이름은 듀이였다. 알고 보니 도서관 고객들은 벌써 이 고양이에게 정이 들었고 이름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이 듀이라는 이름은 뭔가 허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듀이에게 성을 지어주기로 했다. 어린이 도서 담당 사서인 메리 워크가 리드모어, 영어로 여러분 리드모어를 발음이 좀 구리지만 제안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TV 광고에 책을 보며 머릿속에 TV가 보여요 라며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공익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름이었다. 듀이 리드모어.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허전했다. 그래서 나는 북스라는 성을 제안했다. 그래서 풀네임이 듀이 리드모어 북스. 첫 이름은 듀이, 십진분류법을 철칙으로 알고 사는 사서들을 위한 이름. 듀이 십진분류법이 있죠. 그래서 듀이가 되었나 봐요. 두 번째 이름 리드모어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북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리드모어 북스 할까요? 우리 책을 더 많이 읽을까요? 그 이름은 하나의 도전을 뜻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를 배움의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이름. 이제 마을 전체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게 될 것만 같았다. 듀이 리드모어 북스. 기품 있고 자신의 참, 아름다운 우리 고양이를 위한 세 개의 이름. 우리는 거칠어와 허세를 싫어했다. 그리고 듀이 역시 그런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거나 때로는 그것도 더 줄여 더 듀라고 부르곤 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지어진 이름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듀이라는 고양이는 사랑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주는데요. 그러한 이야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1980년대) 농장 위기는 심각했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결코 스펜서가 모네타의 전철을 밟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스펜서만큼은 바람에 날려 사라질 거라 믿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를 되짚어봐도 스펜서는 잡초처럼 생명력이 질긴 마을이었다. 스펜서 사람들은 뭐 하나 공짜로 얻은 것이 없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순전히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펜서를 강원도 태백에 비유했잖아요. 그만큼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큰 화재도 일어났었고 이런 어려움들을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해마다 메뚜기가 막 다 갉아먹기도 하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들을 겪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듀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파트를 더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1988년 가을에 시의회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나 때문은 아니었다. 물론 나도 일조하긴 했지만 나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평소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였다. 그것은 노인들, 어머니들, 어린이들의 목소리였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기 위해 혹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기 위해 온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도서관을 쉬러 오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듀이는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듀이는 우리 마을의 고정 멤버, 다시 말해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듀이를 보러 도서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렇다고 듀이가 특별히 애교가 많은 편이어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달려나가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원하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지만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곤 했다. 이 점이 고양이와 개의 미묘한 차이일 것이다. 특히 듀이와 같은 고양이는 더 그렇다. 고양이도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구태여 관심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도서관의 단골 고객들은 입구에 들어섰을 때 듀이가 마중 나오지 않으면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듀이를 찾았다. 우선 모퉁이를 돌면 듀이가 있을까 싶어 바닥을 살핀다. 그 다음으로는 서가를 찾아본다. 아, 잘 있었니 듀이? 거기 있는 걸 못 봤구나. 라며 사람들은 손을 뻗어 듀이를 쓰다듬어 준다. 그러면 듀이는 머리를 내밀어 주지만 손님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럴 때 손님들은 항상 섭섭해했다. 그러나 듀이는 잊을만 하면 손님들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곤 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퍼지는 그 환한 미소란 듀이가 무릎에 10분, 15분씩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듀이가 자신을 찾아와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사실에 흐뭇한 것이다. 1년이 다 돼갈 때쯤엔 다들 듀이가 사람을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저랑은 각별한 관계랍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맞아요, 주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도서관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걸요. 듀이가 스펜서 마을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선 아이들을 보면 된다. 도서관에 들어서서 환한 얼굴로 듀이를 찾아 곳곳을 뒤지고 듀이를 찾았을 때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는 뒤에서 따라다니는 어머니들도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네, 이 마을은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도시로 다 떠난 사람들이 있고 남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항상 도서관에 와서 이런 듀이를 만나면서 환한 그런 안식처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성철님 영어 이름이 듀이라고. 그리고 경수님은 탄광에 카지노가 생긴 거랑 유사하게 느껴지는 건 비약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여기는 카지노 마을이나 뭐 이런 게 생기지는 않고 이 마을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소소하게 행복을 찾아 나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꼭 듀이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듀이의 생일을 준비를 했대요. 나는 듀이의 첫 생일을 조용히 계획하고 있었다. 고양이 사료로 만든 케이크와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한 케이크를 각각 준비했다. 듀이의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생일 카드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며칠도 안 돼서 100여 명이 서명을 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책 낭독 시간에 듀이의 생일 케이크 그림을 알록달록하게 그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되자 우편으로도 생일 카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고양이에게 사람들이 생일 카드를 보내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마치 이 도서관의 그 마스코트가 돼버린 거죠. 생일이 되자 아이들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다른 고양이라면 그런 광경을 보고 무서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듀이는 이 모든 소동을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소화해냈다. 그러나 사실 듀이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녀석의 관심을 끈 것은 고양이 사료로 만든 쥐 모양의 케이크였는데 우리 도서관의 진 홀리스 클라크가 즐겨 먹는 지방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요구르트로 코팅한 케이크였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뒤에 모여있던 어른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의 부모였는데 이 어른들도 아이들만큼이나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듀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또 한 번 깨달았다. 이런 팬클럽은 아무 고양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듀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고양이구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긴 듀이는 편애란 것을 몰랐다. 녀석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더 솔직히 말하자면 때로는 듀이랑 사람 간의 각별한 관계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크리스탈이다. 수년간 도서관은 인근 초중등학교의 특수교육반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진행해왔다. 사실 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히 그날이 주중에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수반 아이들은 대체로 들떠 있었다. 그러니까 특수반 아이들을 도서관에 수정해서 책 읽어주는 시간들을 진행했던 거예요. 네, 전상근님은 듀이 읽고 고양이 좋아지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되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반 아이들이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뛰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듀이가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아이들이 듀이를 알게 되면서 자기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거나 짓궂게 굴면 이 고양이가 방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듀이를 붙잡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몇 달 후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차분해져서 정녕 몇 달 전과 같은 아이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 아이들은 듀이를 잘 쓰다듬기조차 힘들어했다. 대부분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듀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조용히만 있어준다면 듀이는 그 아이들과 꼬박꼬박 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 발에 몸을 비비고 무릎 위를 뛰어오르기도 했다. 아이들은 듀이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곳에 정신을 팔 겨를이 없었다.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책 대신 전화번호부를 쭉 읽어내렸다 한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털은 아이들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편이었다. 크리스털은 10살의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사지를 원활히 쓸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휠체어 앞에서는 나무 쟁반 같은 트레이가 달려 있었다. 크리스탈은 도서관에 올 때마다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트레이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듀이는 금세 그러한 크리스탈을 알아보았지만 둘이 금방 친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크리스탈은 듀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듀이의 관심을 바라는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듀이가 크리스탈의 휠체어 트레이 위로 뛰어 올랐을 때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크리스탈은 지난 수년 동안 도서관을 출입했지만 그 아이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다. 그때 들은 소리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은 크리스탈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후 듀이는 매주 크리스탈을 찾았다. 그리고 듀이가 트레이에 뛰어오를 때마다 크리스탈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고음으로 아주 커다란 소음과도 같았지만 듀이는 한 번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듀이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소녀가 신이 났다는 것을 느끼거나 얼굴에서의 표정의 변화를 읽었는지도 모른다. 듀이를 볼 때마다 크리스탈의 얼굴은 빛났다. 예전에는 언제나 두 눈에 수점이 없었지만 듀이를 바라볼 때는 마치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듀이가 반드시 트레이에 올라가야만 크리스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 밀어주는 휠체어가 도서관 문턱만 넘어도 소녀의 눈가엔 생기가 돌았다. 듀이는 현관문 앞에서 크리스털을 기다렸는데 소녀는 듀이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내던 고음보다 더 깊게 울리는 소리였다. 내가 보기엔 듀이를 부르는 소리인 듯 했다. 듀이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크리스탈 곁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크리스탈의 휠체어가 자리를 잡으면 듀이는 언제나처럼 트레이 위로 뛰어올랐고 소녀는 행복에 겨워 터질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소리도 지르고 환하게 웃기도 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크고 밝았는지 모른다. 크리스탈의 미소는 내가 본 미소 중 최고였다. 네, 여기까지 듀이의 이야기를 오늘 짧게 소개를 드렸어요. 저 지금 마지막 읽은 대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똑똑한 동물들을 보면 사실은 사람이 사람의 기억을 갖고 동물로 환생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이었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굉장히 똑똑한 고양이 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재민님, 듀이 때문에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다니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듀이 때문에 삶이 조금씩 바뀌고 행복을 얻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직자는 웃을 일이 없었는데 듀이 때문에 웃고, 장애 아동들은 듀이가 조용히 해야지 자기들이랑 노니까 조용히 수업에 임하고, 크리스탈은 말도 하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듀이가 자기를 향해 이렇게 뛰어오르면 기쁨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이 듀이로 인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경수님은 동물을 멍청하게 생각한 편견이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동물들이 근데 아까 보면은 막 이해하니까 아까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수님 말에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건비님 햄버거 안 먹어요? 햄버거? 고양이가요? 고양이 햄버거 먹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듀이라는 이야기를, 행복한 이야기를 소개를 드렸고요. 많은 부분은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근데 혹시 관심 있다면 듀이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좀 행복한 마음을 찾아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그 꾸목탑이라는 그 책바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신촌에 있는 꾸목탑이라는 바에서 진행을 했는데 조금 어수선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이 연휴 때 좀 시간이 되신다면 근처에 있는 책방이나 책카페에 들러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은 방송을 쉬어요. 내일은 엄마랑 전 부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추석 연휴 잘 건강하게 세시고요. 저는 토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